이번 단원에는 소모품비 결산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품비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모품비 계정 또는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비든 사무용품비든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계정과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라는 거, 같은 계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 결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의 결산 처리 방법은 비용 처리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산 처리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용 처리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등을 구입 시에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후 결산 시에 미사용액을 소모품비 계정에서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고 자산 계정인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비용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을 구입을 했으면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이 됐고요. 대금 지급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 소모품비라고 차변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이 됐을 때 분계 방법,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되면 차변에 있는 구입 시에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였는데요. 이 차변에 있는 소모품비 중 미사용액을 대변으로 차감을 하죠. 차감을 하고 미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 시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에 미사용액을 대변으로 차감을 시켜주고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처리해주는 방법이 비용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사무용품 5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자, 사무용품 구입했죠? 비용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일이죠. 결산일에 소모품 미사용액 그랬습니다. 미사용액.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9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였는데요. 이 금액 중 20만 원을 차감을 대변으로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사용한 만큼 20만 원을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그래서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입 시점에 소모품비라고 50만 원을 해놨는데 이 금액 중 20만 원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변으로 소모품비를 차감을 하고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한 금액만큼 20만 원을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비용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처리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처리법은 사무용품 등을 구입 시에 자산 계정인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 후 결산 시 사용액을 소모품 계정에서 차감을 하라는 거죠. 차감을 하여 주고 그 사용한 만큼을 비용 계정인 소모품 B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 이것이 자산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입 시에 자산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계시를 보시면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생겼고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 또는 뭐 카드도 있겠죠. 그럼 카드로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그래서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이라고 했고 결산 시점에는 사용한 만큼은 소모품이란 자산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소모품을 사용한 만큼 감소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점에는 사용한 만큼 소모품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자산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 자산 처리법에 대해서 거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사무용품 5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 처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을 구입했고 자산 처리를 할 거면 소모품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소모품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사무용품 사용액이 30만원이다 이랬습니다. 30만원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소모품 중에서 30만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만큼을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구입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까지 50만원 중 3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겠고요. 사용한 만큼이 소비가 됐고 사용이 됐죠. 없어졌기 때문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차변에 30만원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점에 사용한 금액만큼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주고 사용을 하였으니까 그 금액만큼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자산 처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의 비용 처리법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및 계정의 전기 및 마감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이죠. 사무용품 50만원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사무용품 구입했죠.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비용 처리.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소모품 B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 대변은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러면 소모품 B라는 계정이 생겼으니까 요거를 소모품 계정에 소모품비 계정에 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B죠. 그래서 소모품 B 차변이니까 차변에 50만 원. 날짜는 9월 1일이 되겠고요. 소모품 B의 상대 계정이 대변에 있는 현금이죠. 그래서 내용은 현금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 사무용품 미사용액 20만 원을 계상하다.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B라고 분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모품 B 중에서 결산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20만 원. 이 금액만큼 결산 시점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죠.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자산을 만들어야죠. 자산.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20만 원. 자, 결산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계정에 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계정 대변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있는 소모품의 상대 계정이 대변에 있는 소모품 B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상대 계정을 소모품 B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계정을 전기를 하겠습니다. 소모품 B니까 소모품 B 계정으로 왔습니다. 소모품 B가 대변에 있죠. 그래서 대변에 20만 원을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B의 상대 계정이 소모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모품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를 하였고요. 12월 31일은 결산이기 때문에 마감을 해야 되겠죠. 계정 마감. 그러면 소모품 B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라는 것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죠.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차변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대변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30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죠. 비용 계정은 손익으로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손익 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12월 31일이 되죠. 그러면 손익 30만 원이라고 기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대체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소모품 B가 손익을 밀어라. 그러면 손익이 차변으로 오는 거고 소모품 B가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있던 손익이 차변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정,
손익계정으로는 30만 원만 소모품비가 대체되겠습니다. 그럼 손익계정은 곧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에 사용된 금액 30만 원만큼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비용의 정리나 소모품의 정리는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한 칸이 남았기 때문에 빈칸은 사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한 줄 합계선, 밑에는 두 줄 마감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50만 원, 대변도 동일한 금액으로 50만 원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계정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차기 2월로 마감을 하게 되겠죠. 날짜는 12월 31일이고 차기 2월, 금액은 20만 원. 앞에서 수익비용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죠. 그래서 금액이 하나가 있으면 굳이 왼쪽에 있는 소모품비 계정처럼 이렇게 합계선과 마감선을 굳이 그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마감선을 그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하나 있을 때는 바로 마감선 두 줄 마감선을 긋자. 그리고 차기 2월이 됐습니다. 차기 2월이 됐으면 반대쪽에, 차기 2월은 반대쪽에 전기 2월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입 시의 분계와 미사용액 결산 분계와 계정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계정 마감하면서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대체 분계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입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사무용품 미사용액 20만 원을 재대차다. 재대체 분계는 결산에 하였던 소모품 20만 원, 소모품비 20만 원, 이 결산 분계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소모품비가 차변으로 오면 되겠고요. 또 차변에 있는 소모품이 대변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를 역으로 해라. 그래서 X분계, 역분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재대체 분계를 했습니다. 자, 재대체 분계를 하였으니까 다시 계정에 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B 계정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다 20만 원. 그리고 날짜는 1월 1일이 되겠고요. 상대 계정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계정도 전기를 하겠습니다. 소모품 계정 여기 있죠?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금액은 20만 원. 상대 계정이 소모품 B죠. 날짜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모품 구입 시에 비용 처리하였던 비용 처리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산 처리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사무용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자산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는 소모품이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소모품 계정에 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계정 여기 있죠? 차변입니다. 차변에 50만 원. 날짜는 9월 1일이 되겠고요. 소모품의 상대 계정은
대변에 있는 현금이죠. 그래서 여기 현금이라고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월 31일입니다. 사무용품 사용액 30만원을 계산하다. 9월 1일에 소모품을 구입을 하였는데요.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품 50만원 중 30만원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모품 30만원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소모품 30만원 감소를 시켜주고요. 이 금액만큼은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소모품 B라고 차변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30만원, 대변에 소모품 30만원 결산 분계를 하였고요. 분계를 하였으니까 계정에 전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모품 B죠. 그래서 소모품 B로 왔습니다. 차변에 했으니까 차변에 30만원 기입을 해주시고 날짜는 12월 31일. 소모품 B의 상대 계정이 소모품이죠. 그래서 계정에는 상대 계정인 소모품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소모품도 전기를 하겠습니다. 소모품 계정으로 왔습니다. 대변에 있죠. 그래서 대변에 30만원. 상대 계정은 소모품 B죠. 그래서 소모품 B 날짜는 12월 31일. 자, 결산입니다. 결산에는 마감을 해야 되겠죠. 마감이라는 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다. 그래서 차변에 50만원 있겠고요. 대변에 30만원 있으니까 20만원을 기입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기월이라고 해야겠죠. 차기월. 그래서 차기 2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남았으니까 여기는 사선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계선, 마감선 금액은 50만원. 차기 2월이 됐죠? 그렇다면 항상 반대편으로 전기 2월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B 계정은 마감도 했고 전기월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B 계정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B 계정은 비용이죠.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30만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 있을 때는 바로 마감선을 긋자, 이중선을 긋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이 생겼기 때문에 손익으로 넘기기 위한 대체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분계를 합니다. 분계할 때는 위에 있는 계정이 옆으로 가서 밀어라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대체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손익이 들어오면 되겠고요. 대변은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한 결산 처리 절차라는 거 참고로 꼭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으로 올해 사용한 30만 원만 손익계정으로 넘어간다.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런데 앞에서처럼 비용처리법은 앞에 있는 비용처리법은 1월 1일 대체분계를 했습니다. 재대체분계. 그런데 자산처리법은 재대체분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소모품 계정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미사용액 20만 원을 자체적으로 차변으로
전기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용 처리법 같은 경우는 이 20만 원이 소모품 계정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니까는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되면 재대체 분괴가 필요했고 그 넘어갔던 소모품 20만 원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처리법은 소모품 계정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요를 시켰기 때문에 돌아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처리법은 재대체 분괴가 없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모품 계정의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